안녕하세요 찐생 여러분. 2024년 12월 4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악몽 같았던 지난 새벽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밤은 해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밤새 뜬 눈으로 새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보합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던 미국 증시 흐름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 끝나고 발표된 CRM의 실적, 그리고 오늘 밤 체크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로는 한가한 하루였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장 끝나고 나서 또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있었던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있었던,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그냥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좋은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세부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주도주군 일부에서 드디어 기다렸던 상승 강화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다음에 전통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진했지만 그게 큰 이슈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에도 고용시장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내린 소결론은 주도주군 일부에서 드디어 기다렸던 롱사인이 나왔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한 이틀 정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가 고가를 내는데 주도주군에서 강한 고가갱신, 상승 추세 강화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였죠. 근데 지난 이틀 동안 그런 종목별 흐름이 없어서, 즉 지수보다 종목별 수익률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나마 고려해야 되는 부분, 반대 방향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은 지수가 오히려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던 지난 새벽에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모든 종목군에서 고가 랠리, 강세 강화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닌데 일부 종목군에서는 분명한 고가 갱신 랠리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치면은 애플, 메타, 팔란티어가 그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를 보면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다가, 이걸 그냥 좀 잘 그려보면 가장 세게 올랐고 가장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재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경 써서 그리니까 좀 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확산된 주도주군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팔란티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에서 이렇게 고가갱신이 나왔다는 게,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그저께 썸네일에 팔란티어 다시 오를까, 딱 이 흐름을 기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좀 일찍 나오지, 하루 일찍 나오지. 그것도 하루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하루 일찍 나왔으면은 제가 봤죠, 제가 이 말 했죠 막 이렇게 좀 으스댈 수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팔란티어부터 이런 고가 갱신의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빅테크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가 조금 살살살살 오르면서 강한 고가갱신, 강한 롱사인이다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살살살살 오르는 게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이걸 다 묶어서 롱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세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또 애플만 이런 흐름이 보여진 게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틀 초강세가 나오면서 고가갱신, 이것 또한 롱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있고, 이 추세보다 훨씬 더
완만한 조정 추세가 있었고 다시 강세 추세가 있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롱사인으로 볼 수 있고 추세의 전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확산된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쫙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핵심 주도주들은 부진했잖아요. 근데 핵심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이지만 애플과 메타에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핵심 주도주에서도 일부가 상승 랠리로 동참했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시장이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로 보면 이 세 종목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지난 새벽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핵심 주도주군에서 모든 종목이 다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특별하게 강세 전환, 상승 전환 같은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직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 내 흐름인 것 같고, 그냥 모든 빅테크에서, 모든 핵심 주도주에서 본격적인 롱사인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산된 주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팔란티어는 고가갱신이었지만 다른 종목군에서 뭐 이렇게 상승 강화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조정도 조금 많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왔던 섹터를 생각해 보면은 원전 섹터인 것 같아요.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이 정도 조정이었던 것 같고,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정도 가지고 아직 셀사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관련한 주식 중에서 탈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였고요. BWS 테크놀로지도 소폭이지만 강세로 마감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상승 기조, 요 기조 자체가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상대적인 약세가 조금 도드라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세의 변화가 있었던 흐름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가장 약한 게 이 정도였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확산된 주도주에서 크게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좀 장 끝나고 나서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실적 발표 전에는 뭐 그냥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있으니 끝나고 나서 10% 이상 급등하는 거니까 뭐 한 이 정도 이상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재미납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좀 재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적은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익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이익단으로 내려나 EPS, 그냥 단적으로 조정 EP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표된 조정 EPS가 2.41불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2.44불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나요? 이 주가가 엄청 급락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확실히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거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더 이제 하나 좀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CRM에 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인 에이전트 포스잖아요. 근데 요 에이전트 포스가 실제로 이 회사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앞으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거다. It will take another quarter or two for the impact of this launch to show the company's financials. 요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 제 발음 안 좋죠. 하여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가 더 있어야 실제로 재무적으로 에이전트 포스가 영향을 줄 거다, 요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 에이전트 포스를 가지고 엄청난 기대가 형성되면서 실적이 실제로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25년 가이던스도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이상 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와, 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마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30% 급등을 했는데 이 적자다. 그리고 이 적자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뭐 적자 폭이 크게 줄거나 뭐 이런 것도 없다. 근데 30%가 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CRM 실적 보고 주가 뜨는 거 보면서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확실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었던 그런 동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는 CRM이 이렇게 뜨면, CRM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에도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미국 증시 전반에, 주도주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주도주에 영향을 주니까 미 증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도주군은 지난 새벽에 지수가 강보합권이었는데 뭐 특별히 다 강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강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기존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지수는 고가 랠리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 상승 강화, 랠리가 나오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해소됐던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내린 키워드는 대신에 전통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다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전개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방송에서 저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드디어 미국 일반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징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후에 전통 경기 민감주의 강세 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전통 경기 민감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전통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주식이 바로 페덱스라는 주식인데요. 페덱스라는 주식이 4.6%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방송을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건 체크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약세가 있었고, 사실 전통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다라는 것은 어저께 지수에서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다. 이런 약한 흐름을 보였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 경기 민감주까지 상승이 확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통 경기 민감주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동안 한동안 안 보여드렸으니까 잠깐 살짝 보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글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그냥 단기 강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견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은행주도 사실은 시티 같은 경우가 아주 특별한 강세 강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소폭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전체가 다 이상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기대했던 게 전통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것들도 좀 상승 확산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는데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하루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전통 경기 민감주가 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종목군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약간 아쉬운 정도? 우리의 관점이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수정해야 되는 변화 요인,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새벽에 졸트 잡 오프닝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견조한 고용시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지표와는 다르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보게 되면 졸트 잡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7.44 밀리언,
7.43밀리언인데 지난달이 7.372밀리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가 7.48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이 잡 오프닝 자체,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물론 잡 퀴트 이 부분도 지난달이 3.098밀리언이었는데 3.332 밀리언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고용시장 자체가 뭔가 본격적으로 냉각되고 있고 위험하다라는 징후는 전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견조한 고용시장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연준의 금리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도비시한 발언, 완화적인 발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굴스비 이 아저씨가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는 좋은 형태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어버브 위에 있다, 이렇게 도비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이런 도비시한 발언들이 많은데 이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지표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까지는 일정 정도 수준을 유지시키고 싶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나, 통화정책 신뢰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제가 한은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제가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받아 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화정책에는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신뢰성을 깨트렸다는 게 굉장히 열받는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연준은 우리나라 한은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작은 결론들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결론을 봤을 때 결국은 지수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분명히 보합권 공방이었죠. 하지만 내부 흐름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기다렸던 종목별 랠리 형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특별히 강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징후가 발생했던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 경기 민감주가 기대 이하인 부분이 크게 부정적일 수는 없다. 어차피 왜냐면 전통 경기 민감주가 얘네들이 강해지면 시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곁다리 정도지 얘네들이 시장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경기 민감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이걸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 경기 민감주의 부진은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보자면 증시가 지난 새벽에 특별하게 더 강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냥 있나요? 좋은 시장으로 계속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시간 외에서 CRM 급등한 것도 그것들을 더 더해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ADP 민간 고용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일반 제조업의 경기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이건 고용 지수거든요. 그래서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수인데 결국 오늘 발표되는 지수는 다 고용과 관련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앞서 본 대로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나 ADP 민간 고용이 당장 하루하루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엔 또 베이지북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이지북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거냐면
연준위원들은 실제로 이제 통계된 숫자만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리의 경기가 어떤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실제 거리에서의 경기는 어떤지, 실제 리얼 월드에서의 경기는 어떤지를 잘 작성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게 베이지북이거든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건데,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지북은 항상 연준의 생각을 앞서서 연준의 생각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베이지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 차원에서 그냥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미국 시장 정리를 하면서요, 주도주군의 랠리 강화가 있었고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CRM이 급등, 세일스포스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 이거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가, 앞서 이제 빅테크 중에서 애플이랑 메타가 상승 전환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제가 이 주식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안 보여드린 거였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가갱신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이 일어나면 그러면 고가갱신이고, 그러면 이 추세가 이런 추세가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오늘 밤에 뭐 꼭 오늘 밤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후에 상승 전환, 고가갱신, 그래서 상승 추세의 동참, 이게 나타나는지, 이거는 애플, 메타를 따라서 그럼 아마존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이건 지수에도 더 보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밤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이랑 전략 쪽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미세 조정을 해야 한다 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에서 일부 종목에서의 상승 확산이 있는 거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조금 더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흐름이 오늘까지도 아마존까지도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전략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민감주의 비중의 한 일부를 요쪽 핵심 주도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미세 조정은 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말씀드리질 않고 내일 정도에 이제 그것까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보고 그 다음날 주문을 내는 편이지만, 이건 뭐 저 스타일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만약에 가이던스가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큰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내에 미세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이 경기 민감주에서 핵심 주도주로 포트폴리오에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요, 한 5에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약간의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큰 전략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비중 8에서 90%, 최근에 뭐 새로 들으시거나 제 이야기를 많이 안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나는 지금 레버리지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 상대적인 거고요. 제 기준에서는 주식 비중 8에서 90%는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 비중이다, 이거 생각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 비중 전략에, 그 다음에 미국 주도주, 여기에는 핵심 주도주, 그리고 의료용 AI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하드웨어, 원전을 포함하는 이 하드웨어죠. 그리고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쪽이 55에서 60, 그리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러면 러셀 2000 지수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유통 섹터도 있을 겁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25에서 30 정도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컨셉, 이거 계속 기존에 있었던 컨셉인데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밤을 진짜 꼴딱 새고 낮에 좀 자려고 했는데 이게 푹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살짝은 좀 멍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약간 뭐 평소에도 제가 방송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약간 이상했다면 조금 더 이해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절대 동안이긴 합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엄청 동안인 건 아니지만 제 연식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는 것, 오늘도 어저께 밤새고 나서 오늘의 제 몸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제 새벽 여러분들 모두 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만 보면 속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우울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그걸로 조금이라도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